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동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부의 지혜인데요. 자, 오늘 고객님의 거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하는 일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저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절이세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직장에 다니시는 이제 급여 소득자가 아니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신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이런 유형의 고객님들이죠. 자, 이런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카운터펀치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객님, 자반고등어구이 좋아하세요가 오늘의 카운터펀치예요. 우리 어부들도 이제 그 어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고기가 좀 적게 잡히기도 하고 어획량 자체도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많죠.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물고기가 조금 잡힐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어획량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에 대한 소비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옛 선조들이 어부들의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오셨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간고등어, 우리가 흔히 자반고등어라고 이야기하는 간고등어예요. 자, 우리가 자반고등어 하면 제일 먼저 어느 도시가 떠오르세요? 우리 안동 자반고등어, 안동 간고등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이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산속의 도시에서 왜 특산물이 간고등어가 됐을까요?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를 산으로 옮겨서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그냥 생물로 고등어를 먹으면 안 되고 소금으로 절여서 염장을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속의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반고등어가 유명해졌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빠깔라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북유럽 일대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스페인, 아래로 이제 스페인까지 이런 북유럽에서 대구가 아주 많이 잡혀요. 그럼 대구가 많이 잡히면 그 많이 잡힌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염장을 하죠. 그래서 염장 대구를 좀 이제 소금기를 좀 빼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들을 해서 북유럽에 가면 이 빠깔라오라는 그 염장 대구 요리는 굉장히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웃 나라인 일본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초밥 좋아하세요? 저희는 스시라고 하는데 이 초밥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초밥은 싱싱한 생선회 밑에 이제 밥이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의 초밥을 먹기 시작한 게 불과 1900년대에 들어서 먹기 시작했고요. 예전에 일본의 초밥은 똑같이 많이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였다가 그 절인 생선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밥을 얹어서 눌려서 잘라 먹은 이런 스시를 저희가 나래 스시라고 하는데요. 이 나래 스시,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크게 놓고 위에다가 뿌려 먹는 뭐 지라시 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의 스시 형태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선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염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변액보험은 융통성 있는 보험료 납입, 우리 고객님처럼 좀 수입이 좀 들쑥날쑥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금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계의 현금 흐름에 융통성을 주기 위한 보험료 납입제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도 인출.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사업 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요. 이 인출은 대출도 아니고요.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되지만 인출은 상환 의무가 없고 감액도 아니죠. 중도 인출을 한다 해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 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해지하지 않고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세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적게 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많게 들어오는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같은 고객님이 거절하시게 되면 저희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낼 수 없으면 많이 버실 때는 많이 저금하시고 조금 버실 때는 조금 저금하실까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만 부담스러운 것이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각의 사장님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님들에게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적립하는 것을 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납입 중단도 가능하죠. 비록 이제 요건 이제 변액 유니버셜과 같은 별도의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의무 납입 기간,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2년 정도 되죠. 납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월 대체보험료를 차감하면서 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은 항상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많이 수입이 생긴다는 좀 더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셔도 되고요. 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약하지 않으면서 인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변액보험이 가지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많이 벌 때 많이 낸다의 개념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통성 있는 가게 운영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신계약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신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비용 같은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추가 납입을 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보험료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계약으로 납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업비 차감분이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이 들어갔지만 거기서 비용이 빠지는 게 작아지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특별계정의 펀드로 운영이 되죠. 그럼 만약에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밑에 수익률도 높여줄 수 있고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원금을 회복하는 속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용 성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연간 납입 한도가 별도로 이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한 회 한도는 있지만 연간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시면은 작은 금액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위에 있는 이런 효과들을 얻으면서도 계약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일정 기간 이후에 이것도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추가 납입하신 돈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10년을 유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본 계약이 10년이 유지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펀드를 가입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 펀드를 환매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펀드들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환매 수수료와 추가 납입 수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결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심리학 교수세요.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4살짜리 미취학 아동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우를 맛있게 딱 놓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줄게. 대신에 먹으면 1개 지금 먹을 수 있어 해서 누가 참는지 누가 지금 먹는지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실험한 결과고요. 이거는 지금 미셸 교수님의 실험 이외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20분 동안 현재의 즐거움을 미루어 놨던, 그러니까 먹지 않고 참았다가 나중에 2개를 먹었던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훨씬 더 높아져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마시멜로 실험의 이제 가장 큰 결과치고요. 여기서 몇 가지가 더 파생된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20분 동안 참은 학생들 중에서는 부유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 지금 당장 1개를 먹은 학생들 중에서는 좀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집의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맞춰서 내가 지금 저금을 하고 있느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만 가지고 계시고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요, 몇 개월 정도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우리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지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출 패턴 안에서 내가 최소 얼마 정도는 할 수 있고, 만약에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면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마시멜로 실험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자제, 현재의 욕구나 현재의 니즈를 자제함으로써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사업으로 번창하실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우리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